10분. 시작하자. 시작.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가지고요.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조금 유지가 안 된다면 자기의 호흡을 숫자를 편안하게 세알리세요. 호흡에 집중을 해서 편안하게 하나, 둘, 이렇게 편안하게 세알려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잡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도록 편안하게 계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해서 들어오세요. 주변에 소리가 들린다면 그냥 들린다라고 하시고 그 소리만 알아차리시고 거기에 감정을 실지 마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예? 아유, 그 구석에 하시면 이쪽으로. 뭐, 자리 비어 있는데, 뭐.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일단 약성감 먼저 하고 갈까요? 약성감 먼저 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먼저 약성가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모자라나. 자, 구기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구기자 그 좋은 거라고 다 너무 많이 혼자서 드시지 마시고 각자 알아서 남겨서 다 우리 교수님을 조금 드리는 것이 십시일반. 네. 일단 제 먹을 거 제 먹고 혹시나 남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영아 구기자 한번 읽어볼까? 구기가문, 강은고수, 흑발명목, 지발제고. 자, 형우야 이거 맛을 보니 순수하게 맛이 좀 어떻노? 좀 끈적끈적한 맛도 있는데 좀 진액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신맛이. 약간 새콤한 맛이 조금 있고, 이게 아마 이 종자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새콤한 맛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실은 구기자가.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산 구기자도 이제 많이 써요.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데 중국산은 먹어보면 설탕 덩어리 같은 느낌입니다. 달달합니다. 정말 달달합니다. 야, 이게 까딱 잘못하면 소화불량을 오히려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국산 이 구기자는, 진도 구기자는 그렇게 많이 달지 않습니다. 딱 뭐 조금 좀 덜큰하다 해야 되나? 구수하다 해야 되나? 뭐 그 정도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구기자에는 약간 새콤한 맛이 조금 있는데, 원래 구기자에는 새콤한 맛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 새콤한 맛이 좀 들어갔나 모르겠네.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냄비 잘 씻는데. 아무튼 이제 이 정도의 맛이에요. 그에 비해서 산수유 같은 거는 좀 새콤한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수렴한다는 뜻이고, 이 구기자는 강은고수한다는 이 뜻이 뭔가 촉촉하게요, 달달함으로 촉촉하게 한다는 의미가 많지, 확 잡아준다 이 맛은, 이 느낌은 좀 덜합니다. 근데 여기에 새콤한 맛은 조금 수렴한 맛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작용하는 부위가 이게 보정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근맥, 골, 뭐 이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보신을 한다 해야 되나? 보간신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작용하는 부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많이 쓰는 게 흑발명모. 머리 나는 거야 뭐 꼭 구기자만 나게 뭐 검게 하겠습니까? 뭐 구기자, 육종룡, 숙지왕 다 그건 뭐 그래 갈 거고. 특히 이게 좀 주목해야 될 게 특히 이제 뭐 다른 보정하는 약들도 다 눈에 가겠지만 요 구기자가 좀 거기 가는가 봐요. 실제로 동의보감이든 이런데 약성 그 처방을 보면 구기자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다 같은 요소지만 또 석고의 어떤 처방에 보면 눈에는 무조건 뭐 거의 구기자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게 눈에는 조금 이게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갈 제비돼 있습니다. 갈증을 없앤다는 진액이 있으니까 뭐 갈증을 없앱니다. 그 뜻이지 뭐 이게
맹문동보다 갈증을 없애겠어요.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비. 이 제비 비증을 없앤다고 하는 게, 이 비증은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비증은 보통 교과서에 보면 풍한습 3기가 합잡해가지고 비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풍한습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좀 조여오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기가 흐르는 기혈이 쭉 정상적으로 흐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뭔가 좀 조여오는 이런 게 그걸 풍한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생기가 가는 길에 조여오니까 충격이 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부드럽게 가다가 풍한습이 딱 쥐고 있으니까 혈관이라고 할게요. 혈관의 벽에 충격이 가는 게 그 저리저리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풍한습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할 거고, 보면 이 혈 자체가 좀 부족해져가지고도, 혈이 부족해지면 이 혈이 어떻게 될까요? 진액이. 원래 물이 굉장히 많으면, 강은 굉장히 많으면 마치 안 흐르는 것 비슷하게 평평하게 흐릅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밑에 돌멩이 조금만 있어도 꿀렁꿀렁꿀렁 이래 됩니다. 물이 없어도 이렇게 좀 이 혈이 요동을 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증을 구기자가 없앤다는 뜻이지, 이게 뭐 특별하게 풍한습을 보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밑에 보면 구기자의 예를 보면 중풍, 비증 뭐 이런 데 이게 들어갑니다. 꼭 구기자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숙지왕, 상한론이 아니고 후세방으로 오면서 비증하면 사물탕을 합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물탕에 이진탕 합방. 이유가 그겁니다. 뭐 구기자라고 꼭 하는 게 아니고 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여기에서 손이 저리면 발이 저리면 구기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사물탕 넣어도 되고요. 그 의미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기자 제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구기자를 후세방에서 잘 많이 안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쓰지만 다른 숙지왕이라든지 이런 약들보다는 생각보다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부 다 의감중마에 나와 있는 석곡 처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거풍탕, 이 보면 거풍탕에는 치, 중풍, 반신불수, 구안화사, 중풍 환자예요. 중풍 환자가 이제 손발을 못 쓰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석곡이 쓰는 걸 한번 보면 하수오, 천호. 그러니까 천호라는 거는 야, 반갑습니다. 의자. 네. 갑자기 제가 오늘 잘해야 되겠는데? 새로운 손님. 반가운 손님이네. 자. 여기 하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중풍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풍 환자들 아마 한의사분들 아니면 병원에 근무하신 분들은 중풍 환자를 좀 보셨을 거예요. 중풍이 왔다. 중풍 환자 뇌 MRI를 찍으면 뇌경색, 뇌출혈로 됩니다. 한 방으로 이걸 뭐라고 볼까요? 한 방으로. 우리 일단 학생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미 이제 본과 대충 이제 3, 4학년이면 중풍에 대해서 대충 귀동냥은 했을 때니까 중풍을 어떻게 보면 되겠노? 한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겠노? 양방이야. 뇌혈관이 막혔다, 뇌혈관이 터졌다, 이렇게 할 건데 많이 흔들려서 소모가 많이 돼가지고 말라붙어서 소통이 괜찮아요. 많이 써서 소모가 되어가지고 그 경맥이 좀 말라가지고 붙은 것 같다. 니 혹시 그 군대에 가가지고 되게 좀 훈련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나? 네, 맞죠. 했지. 그게 어떻게 되든 니가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소모를 많이 했어. 네. 어떻게 되든 일반적으로 좀 늘어지고. 늘어지지.
이제 늘어지는 경우는 그 얘기가 막 중풍도 굳어지는 경우가 있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늘어지는 경우는 아마 그런 거에 해당이 될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늘어지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온몸이 다 늘어지지 기운도 없고 이래 되는데 특정하게 반쪽만 이래 된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 분명히 늘어지는 거는 과로가 맞아. 근데 이게 한쪽만 그렇잖아. 마치 그 베트남 태국에 가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비가 와. 여기에는 쨍쨍해. 탁 갈린다고. 그거랑 딱 비슷하잖아 이게 지금. 한쪽에는 쨍쨍하고 한쪽에는 비가 탁 오고 그거랑 비슷하다고. 진영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소에 뭔가 어머니들 모두 막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밖에서든 아니면 실적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바람을 세게 맞아서 너무 흔들려가지고 사람이 바람을 세게 맞았다. 네, 그래서 막 너무 흔들려서 뭔가 턱 막혀서 안 가는 거 아닐까요? 절대 바람 맞으면 안 돼. 바람 조심. 우리 형우는 나는 풍이라는 게 그 섭생을 잘못해가지고 섭생. 내부에서 이렇게 생겨서 음흠. 또 올라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그래서 왼쪽 오른쪽의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열 우기 이런 거랑 조금 다르니까 좀 평소에 좀 혈이 좀 부족했던 사람이 이쪽에서 나타나는 거고 귀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이쪽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혈에 따라서 뭐 좀 쏠림이 있어서 그래 되는 것 같아. 다빈이 졸준이 한번 얘기 들어보자. 경희대 졸준이 실력을 한번 또 학술부라며. 학술부라며.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의사학 수업이나 이런 역사 수업을 했을 때 그 중풍에 대해서 처음에는 외풍이다. 그 다음에는 내풍이다. 둘 다 맞다. 이런 설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나도 기억이 대충 난다. 이게 뭐 저도 뭐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딱 그 스콜 비슷해요. 한쪽에는 분명히 햇볕이 쨍쨍한 날이 있고 한쪽에는 비가 막 와요. 딱 그거 비슷하게 우리 몸에서 뭐 기혈 뭐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야. 그 옛날 사람이 괜히 좌열우기 이런 거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야. 심심한데 한 붙여놓고 절대 그러진 않았을 거야. 의미가 있을 거고. 아무튼 그게 좌와 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는 뭔가 딱 소통이 맞겠다라는 뜻이야. 만약에 소통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명확하게 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어떤 소통이 막혔을 거고, 그 막힌 쪽에는 확실하게 어떤 우리 이게 봄 되면 꽃 피는 거 비슷하게 따뜻하면 이제 전부 다 이게 꽃이 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뭔가 계속 겨울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하다가 외부에 뭐 갑자기 먹구름이 껴가지고 하늘에 탁 이게 막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 생기가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내상이든 외감이든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원인은 이제 그 환자를 보고 따져야 될 거고 여기 어떤 생기의 흐름이 상당히 막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런 와중에도 과로를 하거나 소위 말해 이 늘어나는 건 뭐냐면 이게 자꾸 뭔가 또 열을 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열은 늘어지잖아. 뭔가 자꾸 열을 내고 이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자꾸 이제 긴장이 되고 얼고 이러면 딱 굳어진다고. 그런 느낌이야. 아무튼 이게 막혔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양방에서야 터진 거다, 이렇게 막힌 거다 구분을 하지만 한방에서는 다 막힌 거예요.
어떻게든. 터진 것도 왜 터지겠습니까? 너무 옥죄니까 터지는 거죠. 너무 옥죄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방에서 중풍을 치료의 대원칙은 보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이제 원래 막히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강물이라면 강물이 어느 정도 유속이 되고 수량이 된다면 강물이 갑자기 딱 끊어질 리가 없어요. 그만큼 물이 줄어드니까 돌멩이 하나 떨어졌다고 딱 그게 끊긴다는 게 그만큼 기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충은 하는 거예요. 보충을 하지만 뭐가 딱 막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통해야 됩니다. 통하는 와중에 어떻게 통할 것인가, 기혈을 보충을 해 가면서 통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은 기혈은 괜찮다, 엄청난 바위가 떨어졌다, 그러면 바위만 부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들이 중풍의 처방들이 뭐 천호, 남성 들어가고 하는 게 뭐 50 이런 거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직이 막힌 거예요. 못 가다 보니까 막혔으니까 이런 걸로 통하는데 그냥 통하면 이제 기혈이 부족하면 충격이 가니까 구기자를 쓰던 하수를 쓰던 인삼당기 뭐 이런 걸 쓰던 그런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병원에 있어 보면 사상하시는 분들에도 이제 중풍 환자가 가고, 아니면 뭐 동의보감 하시는 곳에도 다 중풍 환자가 가요. 저도 이제 실습을 한다고 이렇게 볼 때 보면 사상하시는 분들에 보면 이제 체질을 감별하고 이 체질에 따라서 기혈의 어떤 다소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태음인이라 치고 태음 조이탕을 썼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기혈을 고르는 건 괜찮은데 확실히 그건 막힌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도 실은 좀 중풍이라고 하는, 우리 기혈이 막혔다는 걸 봐줄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이라든지 천호라든지 반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거를 손은 좀 잘 안 대시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제 기혈을 보충하고 이제 음량을 잘 조리하면 또 잘 돌아오겠죠. 잘 돌아오지만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었어요. 처방이 어떻다는 걸 떠나서. 그래서 여기 보면 하수오, 천호를 쓴 거는, 여러분들 천호는 잘 기억해 두시면 쓸 일이 있는데, 천호는 수풍 입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열하고, 열이 있는 약 중에 고미가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오수유, 천호.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고미라는 말은 열을 진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놈은 뚫어주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맥, 신경, 뇌 이런 데 뭐가 막혀가지고 소위 말하면 습담이 완전히 이제 돌덩어리 같이 굳어진 이런 상황에 천호가 들어가면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천호는 당장 막혔을 때, 예를 들어 중풍이 금방 왔다. 중풍이 왔다는 말은 이제 소위 말하면 혈관이 뻑뻑한 피에 의해서 살짝 어떻게 좀 혈에 의해서 살짝 막혔겠죠? 그럴 때 쓰는 약은 아닙니다. 그게 돌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풍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팔이 굳어진 지가 조금 시간이 좀 됐고 이럴 때는 일반적인 뭐 남성이 처음에 할 때는 남성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남성. 만화 비슷한 그런 약으로 해야지, 천호는 매서운 걸로 이렇게 송곳으로 꼭꼭꼭 찌르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부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천호를 이 두동 쓴다는 말은 중풍이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데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국소 부위에 특히 잘 갑니다. 저번 시간에 하복부, 산증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고, 다음에 제가 또 이 천호할 때 하겠지만, 통풍이 오면 어느 특정 부위가 벌겋게 됩니다. 벌겋게 됩니다. 저 이거 여러 번 치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벌겋게 됐을 때는 뭐 건드리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그다음 탱탱 붓고 그러면 이제 벌겋게 돼 있으니까 열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흑소부위라고. 요 딱 어느 특정 부위, 엄지발가락이든 어디 특정 부위가 벌겋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기만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고기만 경맥이 심하게 딱 막힌 겁니다. 주변은 괜찮은데 그 부위에만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경맥이 꽉 막히다 보니까 그 안에 생기가 이게 내 열이 어떤 염증 반응을 확 내는 거예요. 반대 못 가고. 그럴 때 어떤 기운이 그렇게 만드냐면 찬 기운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생기는 부위가 관절이거든요. 관뼈. 뼈에 어떤 딱 막힌 부위를 통해주는 거는 천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통풍에 천호와 함께 황백이 뼈에 열을 잘 끄거든요. 그 다음에 어혈도 좀 보기 위해서 목단피. 요런 조합을 해가지고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거기에다가 관절이 붓죠? 관절이 붓는데 왔다는 방귀입니다, 방귀. 목통 방귀. 특히 방귀가 아주 잘 뺍니다. 그 일본 책 이래 보면 방귀 환기탕 뭐 무릎에 좋다고 일본 아들은 뭐 온갖 칭찬을 다 해놨더라고. 그 방귀가 관절에 물을 잘 뺍니다. 텍사 이런 거는 관절에는 잘 안 빼죠. 온몸의 부종 이런 거는 텍사가 잘 뺍니다. 근데 관절 부종은 텍사가 약합니다. 방귀 이런 게 잘 빼요. 그렇게 하면 금세 잡힙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 제가 왔을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잘 안 와요, 한의원에. 뭐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양약 먹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 답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 내한테 신뢰가 쌓였으니 한 5일만 치료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천호 같이 쓰고 황백 쓰고 뭐 방귀 요게 주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면 잘 됩니다. 한 3일 정도만 써도 상당히 거의 다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천호를 쓰는 거고요. 여기 구기자를 쓰는 거 보면 예, 아마 이제 여기 뭐 성별은 안 나와 있고 모르겠지만 농사를 많이 했던 뭐를 많이 했던 그 금맥이 많이 쓴 거예요. 많이 쓰다 보니까 중풍이 왔는데 뻣뻣하고 겉으로 보면 진액도 좀 말라 있는 것 같고 뻣뻣하는 이런 느낌이니까 아 이거 물 좀 보태야 된다. 그러니까 구기자를 중풍에 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제 금맥이 기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처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실수를 하는 게 이거는 후세방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는 습이다. 아, 이거는 조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거를 유추를 해보면 100% 조, 100% 습은 잘 없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따라 달라요. 붓는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습이야. 깡 말랐다고 해서 이 무조건 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개가 교묘하게 조, 습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기자와 함께 의인을 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습이 있으면 뭐 의인 같은 건 안 쓰지. 근데 구기자를 썼는데 왜 또 습을 없애는 의인을 써? 이게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자 보세요. 이게 굳어가지고 이게 못 썼어. 이게 잘 안 쓰고 이래.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생깁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그동안 금맥도 못 쓰고 뭐 중풍이 와가지고 굳어가지고 완전히 살이 다 비틀어졌어요. 근육이. 그건 조잖아, 조. 그런데 안 쓰다 보면은 조직이 기혈 순환이 안 되면서 습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넣었어요. 교묘하게 항상 약을 쓸 때 너무 한쪽으로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편의산 쪽, 조한 쪽으로 너무 위벽이 너무 좋아하다 해가지고 너무 뭐 용안육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잘 보고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딱 잘 들을지 몰라도 3일, 4일 넘어가면 첫날은 좋았는데 딱 이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이게 좀 실은 경험이에요, 경험. 자, 그래서 거풍탕이란 그런 거고
장순, 여기 보면 이제 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석국은 석돈식 씁니다. 석돈식. 이게, 제가 실은, 뭐 저도 눈이 좀 나쁘지만, 별로 눈 침침하다는 거 잘 모릅니다. 눈 침침하다는 거. 근데 환자분들이 치료를 50대, 40대 넘어가면 대부분 눈 침, 요도 좀 놔줄래? 이렇게 합니다. 저는 놔줍니다. 놔주는데, 그게 이제 컴퓨터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많이 쓰다 보면 이게 건조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눈에 이게 간의 부위다 보니까 이 구기자 이런 게 잘 듣나 봐요. 또 이게 하복부 이런 데도 구기자 많이 쓰거든요. 뭐 난간전 이런 게 군약이 구기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다른 약이 아니고 구기자를 쓰는 이유가 확실히 이게 구기자는 간과 좀 연관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분자, 구기자 뭐 이렇게 해서 뒤에 목적, 감국, 뭐 계지부자, 관계부자, 석창포 이런 거 씁니다. 백질려. 백질려가 이게 건조합니다. 구기자 쓰고 왜 백질려 쓰느냐? 이게 오랫동안 이게 침침하다 보니 이제 여기 예막이라고 하죠. 그런 게 끼다 보니 예막은 찌꺼기거든요.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과 백질려 같은 건조한 약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장원탕, 신허요통의 불능구립, 신기현미, 가격전권인가 전천인가. 아무튼 신호요통이에요. 신호요통. 오래된 어떤 신호요통에 육종용 구기자. 육종용은 약을 보시면 알지만 순전히 진액입니다. 순전히. 아마 한방에 있는 약재 중에 이렇게 진액이 많은 약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한의원에는 말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깡 말른 게. 근데 실제로 생물을 써보면 육종용의 진액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을 쓰는 게 좋고, 그래서 이게 뭔가 육종용을 쓴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평소에 정열 소모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거와 함께 정열 보충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녹용. 녹용만큼 정열 보충하는 게 또 없습니다. 그런데 녹용은 어디로 갑니까? 온몸에도 잘 가지만 주로 머리로, 상부로 잘 갑니다. 기억을 좋게 하고 뭐 이런 게 전부 그런 거죠. 육종용은 다 가지만 이게 먹어보면 맛이 조금 짜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무릎이든 허리든 이런 데 갑니다. 근데 약에 따라서 어깨에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조금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육종용 구기자. 그래서 허리에 진액을 확실하게 보충해주는 그런 의미로 썼고, 뒤에 보면 뭐 석창포, 두충, 우술 이거는 뭐 그냥 인경약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안 보이지만 유추를 해보면 아마 허리 근육이 빳빳해가지고 눌러보면 마치 마른 어떤 장작 비슷하게 빳빳한 사람, 이런 사람들 허리가 빳빳해가지고 뭐 아이고 되게 뭐 아이고 이게 뭐 하다 보면 진액이 완전 말란 것 같아. 그때는 육종용 구기자 이런 거 축축하게 해주면 이게 말랑말랑해지겠죠. 거기에다가 뭐 우술, 두충 같은 거 살짝 넣으면 쏙 들어갑니다. 요렇게 쓸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뭐 꼼수 하나,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정열을 보충하는 이제 사람들이 소모가 많아요. 많다 보니 정열 보충할 일이 많죠. 뭐 숙지형을 많이 쓴다는 그 이유, 저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소모가 많아요, 소모가. 옛날에는 논팽이도 많아요. 농사 때만 일하면 되잖아. 농번기에만 일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다 술 먹고 놀지 뭐 하겠어.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계속 컴퓨터하고 앉아서 일하고 과로 너무 소모가 많아요. 할매들도 어디를 그래 돌아다니는지 우리 한의원은 안 오고, 어디를 그래 돌아다니는지 우리 한의원만 안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데, 환자들 이래 보면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게 꼭 어떤 체질을 떠나서 좀 체격이 좋아도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체격이 약해도 좀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보면 확실히 좀 산미가 있고 수렴하고 너무 진액이 많고 이런 것들은 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묘하게 이 육종용은 별로 소화장애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아마 이제 전형적인이라 해야 되나? 전형적인 빼빼 마른 소민이 집에 한 명 있어요. 그래 이것저것 먹여보면 알아요. 조금만 안 좋으면 어우 뭐 이래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 온 국민은 다 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줘봐요. 진액이 좀 부족,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다 보니 이제 혈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 녹용은 또 이 사람이 소화를 잘 시키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씨 애들도 줘야 내 녹용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육종용 이거는 됩니다. 그 다음 구기자도 숙주향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숙주향은 조금 그래도 이 소화력에 힘이 조금 있어야 돼요. 이게 정을 보충하면서도 소화력에 그렇게 방해가 안 되는 좀 약한 사람들, 그런데 저 사람 보정혈을 좀 해야 되겠다. 육종용 구기자 조합 좋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약장사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씩 던져줘야 근데 이거 너무 기억은 하지 마시는데 조금 알아두시면 그래도 육종용 구기자 같은 이런 거는 크게 부담 안 주면서도 촉촉하게 하면서도 살짝 잡아줍니다. 이런 정도로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기자는 이 정도 하고 자 산약 가보겠습니다. 이 산약 이번에 한다고 알았으면 다들 산약 맞추셨을 텐데. 네. 리비지사라고 딱 적혀 있는데. 리비지사. 익신보중. 제허에 얼마나 좋느냐. 내가 바빠서 한의원에 이 자연산이 있는지 못 봤어. 있으면은 내가 다려올 건데. 산약 한번 읽어볼까? 산약 감운 이비지사 익신보중 제허하파. 이 설사에 씁니다. 설사에. 설사에. 설사에 쓰면서도 이게 비신을 보는 약이에요. 비신을 보는 약이 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연자유, 신비신 보는 약이죠. 비신을 같이 보는 건 요 또 산약.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화인데, 어떻게 뭐 두려워하겠는가. 좋다는 뜻이죠.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구기자에 섞여가지고 나 지금. 그래? 나 지금 구기자에 섞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어떻습니까? 진영 양. 진영 학생. 되게 촉촉한 진액이 있는 느낌이 있고 근데 그냥 물 같으면서도 약간 촉촉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다비는 어떻노? 먹어보니 니는? 약간 탕국맛 나지 않아요? 탕국? 니 지금 어머니 먹이는 건 아니지? 싱겁게 끓인다고 지금 얘기 다 한대.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뭔가 그 진액 있는 게 구기자가 진액이 맞나? 이게 진액이 맞나? 그냥 뭐 느낀대로 얘기하면 돼. 뭐 맞출 것도 없고. 마시기에는 이게 좋아요. 어떻게 니한테 기회를 줄까? 저요? 저는 구기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혀가 서로가 좀 다르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럴 때는 뭐가 진액이 많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느끼냐고 답이 달라지니까 같은 거를 지금 먹었는데 진액이 많다는 느낌이 뭘 미끌미끌한 느낌.
그죠? 혀는 정직합니다. 아마 구기자가 좀 섞인 것 같아. 이도 컵에. 산약은 먹어보면 별 맛이 없어요. 이게 뭐, 구기자는 단맛이라도 있지. 이건 뭐 이게 달다 하기도 그렇고. 그냥 별 맛이 없습니다, 이게. 그 말은 순하다. 순하다. 이 횟집에 가면 뭐 서비스로 줍니다. 서비스. 그렇지. 서비스 아이가. 처음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코스가. 아니, 비싼 데 가니까. 네? 그렇지. 나는 그냥 주더라. 하나 더 달라면 더 주더라. 자. 그래서 산약 이게 비신을 보는데 별 맛이 없어요. 이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한테 쓰는 거예요. 애들한테. 얼마나 힘을 발휘해봤자 얼마나 발휘하겠으면 숙제하고 이거하고 힘이 뭐가 세겠어? 잽이 안 되지.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그게 미약하지만 그 방향성은 또렷합니다. 이 먹어보면 이 약간 맛이 떨떠름한 약간요, 달달하다 이런 맛 없으면 약간 삽삽한 그런 맛이 살짝 혀에 감돕니다. 많이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맛의 방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거 이럴 때 산약 먹으면 바로 막힙니다. 성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비록 약하지만 뭐 자꾸 빠져나가고 뭐 이럴 때는 거두어 주기에 딱 좋죠. 그런데 조금 소화가 안 된다. 산약 한번 써보세요. 바로 막힙니다. 힘이 없는 것도. 성질은 분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자연산 산약을 보면 자연산 산약은 맛이 확실히 조금 더 또렷합니다. 새콤한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너 집에도 자연산 산약이 있는데 20g만 어떻게 다음에 한번 20g 다음에 부산에 가면 잘 갈고 구석에 어디 한번 봐봐. 20g 있다 어디. 제일 대표적인 게요, 신기한 팔미환입니다. 이게 원래 육미가 유명한데 순서가 팔미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팔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팔미 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부양론이든 뭐든 다 차지하고, 제가 이거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뭐 좀 양심 선언을 좀 하면 소문학회 분들 중에 숙지왕, 산약, 산수유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기를 막는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의당 선생님 처방전을 한번 뒤져봤어. 설마 무의당 선생님 그래도 우리의 정신적 지주인데 처방을 잘 했겠지. 내가 보고 내 진짜 배신감을 느꼈다. 숙지왕, 산약, 산수육이 너무너무 많아. 와, 우리 보고는 부양이다다 해놓고 자기는 보험 엄청 했더라고. 와, 그게 내가 어찌 배신감. 우리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부양이고, 보험을 이렇게 수렴하는 것도 보험이고, 보험이 곧 잘 되면 부양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제 무조건 부자가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의당 쌤 처방 보고는 진짜 마음이 뜨끔해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근데 손이 잘 안 가네요. 뭐 이래. 그래요. 상당히 쓸 일이 많습니다. 자, 봅시다. 어떨 때 보냐면, 처방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736 소갈. 소갈이 뭡니까? 선생님, 소갈이 뭡니까? 놀라지 마시고. 다시 할게요. 저 소갈이 뭐예요? 놀라지 마시고. 그건 나도 알지. 그래도 한마디 하고 넘기긴 한마디 더 해야지. 그래도 준비를. 당뇨에서 한마디 더 하고 넘겨야지. 소갈이 뭡니까? 환자가 생기가 굉장히 지쳐서 소모를 많이 해서 안에 수별이 발생해서 많이 음식이든 뭐든 뭔가 땡기는 상황이 아닐까. 참 역시 선배님은 다르시네. 정리 한번 해봐봐.
이제 니 정리만 하면 된다, 재원아. 내가 왜 니를 자꾸 부르는지 알겠지? 자, 정리. 소갈이 뭐고?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흡수를 해서 음. 영양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자꾸 먹듯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 계속 갈증을 느끼고 왜 사라지는 거? 빠져나가는 거. 소모를 많이 하는 병입니다. 소모성 질환.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소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엔진을 과하게 돌리는 거예요. 과하게 돌리다 보니까 소모가 되면서도 그 허열이 있으니까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내상 중에 이제 소모병 그겁니다. 그럴 때 이제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변을 많이 본다 이 말은 자꾸 소모를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수렴이 잘 안 된다. 먹었으면 그래도 좀 진액을 이제 물을 먹고 보충을 했으면 조금 그래도 이제 거두어야지 이제 그게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데 소모를 해가지고 막 끌어당기는데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소변 다 일두, 소변역 일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촉하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잡자. 막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자, 이제 40대까지, 50대까지 그 젊음을 불사르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과 개인의 어떤 집안의 가정의 어떤 번영을 위하여 쇠가 빠지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국위 선양해가지고 계속 야근시키지. 제 어릴 때 기억이야. 저희 아버지 7시에 퇴근해서 온 적 없는데? 그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혈압, 당뇨 생기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소모해가지고, 너무 소모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회식도 어찌나 자주 하시는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일반 기업을 다니셨는데, 회사원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소모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기운이 딸리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을 하면서도 좀 수렴을 해서 못 빠져나가도록. 5, 60대 되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 안 빠져나가는데요. 잘 먹어도 어찌 됩니까? 관절에 진액이 안 차요, 진액이. 아무리 소화 잘 됩니까, 할아버지? 나 잘 된다. 그럼 만들어서 다 관절에 진액을 메꿔야지. 관절에 진액이 안 차. 계속 아프다고. 관절에 진액이 안 차. 허리도 아프다고. 오만데. 그게 다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먹은 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수렴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이게 손발이 차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갈, 소변 다, 음일두, 소변을 여기에 수족, 냉 이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왜 육개부자 썼습니까? 계지부자. 형우야, 왜 여기 계지부자 넣었노? 736조에서 여기 글자가 없다. 이 본다고 답이 없다.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양기를 양기가 일단은 소모가 많이 됐다는 거는 양기도 그렇지. 음이 소모됐다는 거는 양도 소모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음이 더 소모가 많이 됐죠. 갈증이 나고 이래 하니까. 이면의 이야기를 이제 이 중경은 보시는 거야. 확실히 이게 이 소모가 되면 양기도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처방이 지황 이런 거 많이 쓰고 계지부자 뒤에 조금이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모험을 좀 하고 조금 상당히 이 중경은 상당히 해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면 허로에 요통, 소복, 구, 급, 소변, 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로해가지고 계속 허리가 묵지근하게 자꾸 이래 아픕니다. 그러면서 소복구급은 여기서 진액이 말라가지고 이 간에 이런 부위가 말라가 그런 거예요. 여기 뭐 기체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을 볼 때 이게 소복구급을 할 때 이런 거 쓴다고 할 때는 긴장을 해가지고 뭐 여성분들 배 아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프다 해도 사람이 뭐 표정이 풀어진 거 비슷하게 그렇게 할 때 이런 거 쓰는 거지. 소복구부에 다 쓰는 거예요. 소변 분리라는 것도 여기서는 소변이 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자꾸 소변을 딱 멈췄는데도 뭐 똑똑똑 떨어진다 이런 것도 다 소변 분리입니다. 그럴 때 이제 보충을 하면서도 수렴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팔미의 뜻입니다. 밑에 한번 이 약을 좀 써보면요. 사람이 진액이 부족하죠. 진액을 부어요. 우리가 그거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래 딱 부으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숙지왕, 산수유, 산약으로 수렴을 딱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자,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자, 수도꼭지를 좀 잠가요.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들어갔던 물이 자연스럽게 습수가 싹 조직이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물 붓는다고, 물이 바짝 말라 있을 때 물 싹 붓는다고 물이 금방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찌꺼기들을 살살 조금 조절을 해 가며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힙니다. 습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처방입니다. 복령, 택사 하면서 목단피는 분명히 이게 이 조직이 진액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혈이라든지 정을 보충하면 이게 다 식을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조직 자체에 보면 이 전부 다 진액이 마르면서 이 혈들이 결국 진액이 혈이거든요. 혈들이 안에 말라가지고 어혈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 거를 이 목단피가 이제 어혈을 보면서도 이 행기하는 겁니다. 행혈하는 겁니다. 어혈을 보면서. 그래서 이 막히는 걸 어떻게든 좀 이렇게 혈적인 면으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처방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이 목단피가 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환자를 봐가지고 수련만 조금 시켜주면 된다 싶으면은 뭐 숙지왕, 산약, 산수유 아니면 습기만 조금 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뭐 거기다 택사 정도만 해도 되고 그거는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소복, 급 이런 게 뭔가 거기 어혈 탁 맺히는 게 있다는 거. 행기를 좀 시켜야 됩니다. 행혈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온신탕에 보면 여기 이 유정, 냉, 요, 중통 여기 허리예요. 허리. 요 통에 이제 산약 같은 거를 조금 씁니다. 그 다음에 창양탕에 보면 요거는 이제 소변이 이제 소변이 요즘 말로는 이제 전립선 비대 이런 거 산약을 조금 높여가지고 수렴을 시키는 맛이고 여기 이공산에 보면 설사 얘기가 나옵니다. 기허, 설사, 인권, 무력, 불사, 음식에 자꾸 설사하다 보니까 진액이 다 빠지고 비위가 퍼져가지고 이제 밥도 안 먹어요. 우리 되게 뭐 감기하고 나면 입맛이 뚝 떨어지거든. 조금 수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그럴 때에는 환기 같은 걸로 기운을 조금 들면서 그냥 조금 모아주면 되고 이처럼 설사로 해가지고 진액이 많이 빠진 거는 산약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에서 그냥 입맛이 없다 이런 거는 기운을 해가지고 들어주면 되죠. 요거는 진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산약. 그렇습니다. 이 처방이 딱 좋네. 자,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좀 할까요? 잠깐만. 제가 지난번에 자료들을, 이번에 교수님도 자료를 좀 올려주셨고,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전염병을 이제 옛날에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역병이 발생하는 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병은 예전에 이제 충이라고 불렀죠. 충. 벌레라고 불렀는데 벌레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어느 특정한 기후가 어느 일정한 시간 이상 좀 지속이 돼야 돼요. 이거 뭐 드실 분 있으면 드십시오. 좀 편안하게 이제 조금 먹어가면서 조금만 쉴게요. 그러면 아, 2판이 나왔어? 우리나라? 네네. 그래 뭐 좀 다른가? 저는 1판을 잘 안 봐서. 어우. 이게 이 자료 말고 중국 자료인데 네. 그게 이제 이 중국에서 이거 어떻게 해놓냐면 그 우한의 그 당시의 날씨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 아, 중국 자료. 근데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 한의사가. 요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교수님은 네. 우서 선생님은 자꾸 우한이 그 당시에 춥고 건조한 날씨였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행감성탕을 쓰는 이유가 그거다 뭐 하는데 나는 계속 그래 주장해 왔거든. 거긴 물가 옆이다. 지도에 보면 물가 옆입니다. 물가 옆에. 맞아요. 물가 옆도 맞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인터넷에 가면 기후랑 습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물이 많아서 습한데 그 당시에 우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건조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중국 사람이 이제 번역해 놓은 게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 네네. 그거를 한습으로 보더라고. 한습. 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조도 있고 그렇게 돼 있던데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겠지 뭐. 그래, 내용이 그렇겠지. 지금 한국이 되게 한습하잖아요. 그렇죠. 습하죠. 습해요. 한습하죠. 습해요. 지금은 이제 한기는 거의 이제 물러가는데 이 습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마황에 대해서 이 마황 쓰는 걸 보면 이 땀이 안 나고 피부가 굉장히 조로 인해 건조할 때만 쓰는 게 아니거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땀이 날 때도 쓰고. 자, 이제 그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어떤 기후가 특정한 시간이 일정하게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그 기후에 따라서 그 기후의 성질의 병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어떤 뭐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요즘 말로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그게 어떤 계속 지속되다 보면 소위 말하면 뭐 더운 지방에 있던 추운 지방에 있던 오래 있다 보면 거기에 특정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는 기운이 계속 보다 보면 옛날 표현으로는 살려지기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기운이 어떤 소위 말하면 생명력이 생긴다는 게
확실히 전염되고 한다는 게 이게 생명력,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인데 어떤 그 벌레가 확실히 우리 표현은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한 기후가 쭉 오래되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우한에 그때 그 발생했던 그 날씨를 먼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날씨를 생각해야 되고 그거가 이것도 있고 저도 아무튼 그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습의 어떤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한습에 있는 기운이 같고 뭐 저도 있을 수도 있고 난 잘 모르겠어. 나도 뭐 직접 그거 안 살았는데 어찌 알아. 한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이 이제 외부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외부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그런 놈들은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공통적인 어떤 성질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뭐 그게 기운이 있는 그 어떤 성질이 있는지 모르고 사람한테 와서 나타나는 반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떤 기운이 있는갑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건강하면은 겉에만 좀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제 표가 약하면 안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 뭐 한국 여기에서도 보면 뭐 설사하고 막 그런 상황 환자들의 어떤 군도 있고 땀이 안 나고 막 열나서 폐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로 나눈 이유가 습이 된다는 건 전부 다 이제 표가 약하다 보니까 안으로 쑥 들어와서 이제 리의 태음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말이고 그 외에 열이 나고 한다는 거는 이제 표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타나는 질환이 보면 오한, 발열 이런 게 기침 이제 제일 처음에는 자 보세요. 처음에 표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침이 나질 않습니다. 태양병에 기침력이 없습니다. 오한, 두통, 발열 이런 표병이지. 여러분들 이 태양병에서 말하는 두통이 우리가 일반적인 환자가 말하는 두통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찬기운에 만약에 이 머리를 추운 어떤 지방에 오랫동안 노출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 굉장히 어떤 조여오는 듯한 이 두통이 그 두통이지 우리 일반 환자들이 한의원에 와가지고 원장님 머리가 아파요. 이 두통은 그 두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어떤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태양병에서 나타나는 두통은 뭔가 조이고 꽉 어떤 시리고 조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한 그 신동통 생기는 것도 바깥에서부터 찬 기운이 조여오다 보니까 이 관절들이 평소에 양기가 약한 사람들은 요런데 관절통이 꽉 쬐어오니까 되겠죠. 이 양기가 있으면 버텨가지고 관절통이 없어요. 근데 양기가 없다 보니까 조여오는 겁니다. 조여온 기는 세다 보니까 뭔가 빨리 발환을 해야 되고 양기를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그래서 마왕탕을 했습니다. 마왕탕으로 표를 열고 계지로 양기를 그쪽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왕탕이 사지 관절통 이런 거를 치료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이제 오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는데 뭐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제일 이제 알 수 있는 게 제일 겉에 있는 게 바로 폐, 기관지입니다. 처음에 표에는 기관지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피부나 이런 데는. 그게 조금 더 들어오면 기관지 같은데 끝에 있는 모세기관지 이런 데 딱 들어오면 긴장이 되면서 안에 이제 막 그게 우리 인체의 흐름이 꽉 조여오니까 가만히 못 있다 보니까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그게 폐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폐에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한, 발열, 기침까지 이렇게 오면 이게 표에서부터 들어왔는데 기관지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니까 표로 지금 빨리 이 사기를 몰아내고 이 기침이 나는 이 염증을 좀 하기를 시켜가지고 좀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큰 개괄적인 치료의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표로 오는 그 사기를
빨리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마황 같은 겁니다. 그건 마황은 표가 딱 굳어지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구미강알상에도 보면 땀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황 자체를 안 써요. 뭐 소엽도 없습니다. 강활이 있고 막 그렇던데, 생지황, 강활 뭐 이런 게 있어. 적작약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관절통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땀이 안 난다고 해서 무조건 마황을 쓰는 게 아닙니다. 강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해도 충분히 땀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부 환자들 치료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토피 환자들 보면 땀 안 나요. 땀 납니까? 땀 한 방울도 안 흘립니다. 그럼 그런 건 마황을 써야 될까요? 아닙니다. 진액이, 피부에 진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진액을 보충해야 땀이 나지, 뭐 마황 쓴다고 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병에 까딱 잘못해 땀 안 난다는 포인트를 딱 두고 마황 쓰면 다 디비집니다. 한의원에서 그래서 디비져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땀이 안 난다고 해서 무조건 마황을 쓴다.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땀을 낸다는 거는 양기를 날려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땀 많이 나면 방향증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땀을 내는 게 마황을 써서 한다는 거는 진짜 표 끝에 왔다 할 때는 살짝 해가지고 딱 몰아내야 되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활이라든지 뭐 이런 좀 석은 활락이라는 표현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기혈순환이 돼서 땀이 나도록 해야 되지, 실제로 모공을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권고안 중에 보면 뭐 형방지왕탕이다. 뭐더라? 형방패독산 이런 게 실은 그런 거예요. 마황 이런 거를 써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형방패독산을 쓰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지금 열입니다. 열이 가장 많고, 기침, 몸살, 관절통, 피로. 피로는 왜 나죠? 피로. 발열로 인해서 내 몸이 소모가 되니까 지치는 겁니다. 발열로 인해 에너지 소모. 그래서 이제 피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두통, 뭐 객혈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표를 봐야 되고, 표를 보면서도 뭔가 어떤 폐의 염증을 조금 진정시키는 게 딱 그 조합이 마황과 석고라는 조합이 딱 좋죠. 그래서 이제 마행감석탕이 처음 얘기가 나온 게 그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땀 안 난다고 마황, 폐에 열 있다고 석고 이렇게 접근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방패독산 이런 거를 쓰는 게 발표를 보기 위한 그런 건데, 형방패독산은 보니까 좀 약이 건조하더라고요. 약 자체가. 그래서 진액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뭐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이럴 때는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한습의 어떤 병이기 때문에 창출 같은 거, 이런 거는 갱거 장력 이런 것처럼 창출 이런 것들은 확실히 발산도 조금 하지만 진해로 소모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체내에 들어온 어떤 바이러스의 찌꺼기들 이런 것도 좀 몰아내고, 그 다음 피로라는 게 환자가 느끼는 게 피로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습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 유통이 안 되는 습기, 열로 인해 가지고 지치면서도 유통이 안 되는 습기일 수도 있으니 그런 데는 창출 같은 것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는 강활, 창출 이런 어떤 발환제의 조합이 좋을 것 같고, 뭐 좀 발환이 강력하게 해야 된다면 이제 마왕 같은 걸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는 상당히 예민하고 건조한 금의 기운입니다. 거기에 한사가 들어오면 이 예민한 게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열이 납니다. 여기에는 어떤 좀 청열, 폐의 열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약이 좀 좋겠습니까? 응? 금은아 먹어봤나? 그때 우리 먹어봤지? 아, 금은아 어떻더노?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는 사람이 찾아보자. 안 먹어봤다고? 먹어봤어. 먹어봤어. 은근히 순하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순합니다. 금은화는 순한 약입니다. 그 다음에 약성가에 보면 뭐라고 되냐? 농 쪽을 보면 농을 뭐 이 미성즉산하고 이제 농이 이제 안 아물었으면 빨리 아물게 하고 이미 아물었으면 터뜨리게 하고 농을 보는 약이에요. 농. 배농 뭐 하는 그런 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청열하고는 별 거리가 없어요. 피부에 이거 들어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럴 때는 피부에 이게 뭐 올라온다고 금은화 쓴다고 안 났습니다. 자꾸 고름이 생기고 이런 걸 때 쓰는 거예요. 자꾸 뭐가 볼록대가 종기처럼 되고 이런 데 쓰는 거지. 뭐 피부병 뭐 또돌또돌 올라오다 안 들어요. 다 해봤어. 안 들어. 그런 때는 창출. 그렇습니다. 창출.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금은화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열이 예민한 금기운이 강렬한 어떤 그 굉장히 시원한 가을 기운이어야 되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걸 바짝바짝 탑니다, 지금. 그래서 석고 얘기가 아까 나왔잖아요. 그거와 함께 또 쓸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뭡니까? 청문동은, 예, 풍습 편비. 오래된 거예요. 편비는 비 들어간 아까 강물이 다 말라가지고 오래된 거예요. 피부병이 오래돼가지고, 그쪽에 감각도 좀 없고, 색깔도 시커멓고, 건조하고, 오래된 거, 그런 거.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판 하고 지금 당장 난리가 났는데, 아까 뭐 나왔는데, 네, 들었는데, 황금을 요런댔습니다. 황금. 황금을 요런댔습니다. 황금 딱 폐에도 작용하고, 고미로 딱 좋죠. 아무리 폐라고 건조한 부위인 폐라고 해도 지 나름대로 진액이 있어요. 초반에 열이 날 때는 그 스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고미가 좋죠. 이 폐라고 해서 무조건 진액을 보충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 황금 쓸 시기가 지나면 이제 건조해지면 마른 기침하고 이런 거 황금만 쓰면 이제 더 건조해지죠. 그럴 때는 뭐 생지황이든 뭐 이런 진액을 보충하면서 이제 맹문동이든 이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이 날 때에는 황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분명히 바이러스가 다른 데는 안 들어갈까? 왜 폐에만 들어가지? 왜 폐렴하지? 바로 뚫려 있어.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뚫려가지고 뭐 뚫린 게 뭐 요만 들어있나? 위도 있을 거고. 뭐 요 소변줄도 요 바로 여기 밑에 뚫려 있는데. 거기로 가기가. 이 안 닿을 것 같나? 이 병원에 있으면 여러 감염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야. 왜 여기 폐에 자꾸 생기지? 그 다음에 야, 폐 구멍이나 위 구멍이랑 똑같다, 야. 부위도 뭐 몇 센치 차이 안 나, 이게. 폐가 맑고 건조해야 된다 했잖아요. 습기가 오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가 습이라고 한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하려는 요지는 왜 폐에 잘 생길까? 인체에 좀 폐 쪽에 어떤 문제가 유발되도록 하는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폐에 열이 잘 차는, 소위 말하는 폐에 열이 잘 생기는 어떤 요인이 잘 생겨요. 요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폐에 요인이 잘 생겨. 상초에, 아니, 난 자꾸 이제 안 나와서 자꾸 내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괜찮아. 폐가 바깥에서 섭기를 받아들여서 온몸에 섭취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요?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맞나? 여기가 조금 잘 막히면 외부에 들어오면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배에 열이 잘 차요. 중초가 평소에 좀 안 좋으면은 이 잘 된다. 여기에 그래도 조금 이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면 이 3초의 활동이 잘 되니까 양기가 그래도 좀 몰아내는 힘도 좋고 한데 요가 안 좋은 사람은 들어오면 막 팍 여기에 상초열이 잘 생겨요. 상하순환이 그러니까 중초가 막히면 특히 폐에 확 잘 생긴다고. 그래서 이 폐렴에 옛날부터 많이 쓰던 게 식염반화탕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그 왜 시효를, 그 시효 간에 쓰는 거 아니냐? 보면 분명히 폐렴에 쓴대. 그 다음에 소시오탕 똥 안 나오는 얘기 보니까 상초에 열이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나? 근데 이게 통중이 안 된다니까. 통중이 안 되면 위에 폐의 기운이 밑으로 잘 못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더 잘 생겨. 이럴 때 시오 이런 걸 많이 씁니다. 폐렴에. 황금, 마황 이런 거와 함께 시오 이런 게 좀 들어가줘야 황금만 혼자 할 게 아니고 왜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폐의 열이잖아. 폐열이잖아. 그리고 폐 황금으로 써. 근데 시오 같은 걸 같이 써야 돼. 시오, 황금 해야지 열이 쑥 내려간다고. 황금, 닷돈 이런 거보다 황금, 시오, 한돈 이런 게 훨씬 더 잘 든다고. 내 말이. 그래야 쑥 내려간다고, 열이. 이게 막힌 거를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폐렴 이런데 시오를 잘 씁니다. 그래서 이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황금과 함께 시오를 같이 좀 써야 돼요. 열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에 애를 키워보면 이제 애들이 감기가 잘 걸립니다. 뭐 저희 애들은 특히 잘 걸렸는데 애들은 감기 걸리면 열 잘 납니다. 열 잘 나면 이 열이 난다는 거는 음양으로 따지면 이게 양의 병이잖아요. 뭔가 어떤 열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게 이게 소위 말하면 진액이 부족하니까 잘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난다고 할 때 청열과 함께 진액 보충을 항상 잘 해줘야 됩니다. 그냥 열 난다고 해서 곰이 찬약만 쓴다고 해서 열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발안으로 해도 진액이 있는 이런 약들로 이 구성을 해야 촉촉하게 하면서 뭐 청열도 하고 뭐 발안도 하고 해야 열이 진정이 싹 되지. 자꾸 뭐 더 마황 이게 황금 자꾸 건조하게 하면 열이 쉽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열이 날 때는 폐렴이나 이런 게 날 때는 반드시 진액을 양방에서야 뭐 링거를 꼽지만 한방에서는 항상 진액을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할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애들 약에 한번 열 나는 애들 써보면 알지만 소시오탕 이런 것도 잘 듣죠. 그런데 이 갈근이라든지 이 수삼 이런 것처럼 촉촉한 약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수분 보충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애들이든 다른 사람이든 애들 열 날 때 갈근이라는 약이 항상 좀 쓰는 편이에요. 진액을 유지하면서도 발환을 시키고 진액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이게 관건입니다. 노하우가. 그래서 이 진액을 유지하면 지금 어차피 병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열이 나면서 진액 자꾸 건조해지거든요. 열로 인해 진액 소모가 된다고. 진액 유지하는 게 이 핵심이에요. 우리 한방구 보면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형방, 패독산 이런 거 전부 다 건조합니다, 약이. 그런 건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항상 갈근이라든지 수삼이라든지
그거는 뭐 맹문동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 개념이 없으면 촉촉하게 하면서도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외부에 이런 건 갈근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폐에 이 폐렴이 와가지고 지금 당장 여기서 막 열이 나고 있어요. 열이 나고 폐렴이 되고 기침을 하고 있어요. 기침 소리가 뭐 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격렬하고 상당히 기침 소리도 크고 좀 예민하고 이렇게 딱 될 것 같아요. 힘이 있고 캬캬 하는 이런 기침이지 않을까. 그거는 기체입니다. 기체. 폐에 기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체를 또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럴 때는 뭐가 좋을까요? 바나나 좋습니다. 근데 바나나가 조금 건조하죠. 같이 좀 조합을 할 게 없을까요? 바나나 기체 좋아요. 근데 조금 시오는 아까 했죠. 열. 사삼 복약이배기. 과루인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좋은 게 폐에 과루인은 폐라기보다는 실은 심장에 관련된 거예요. 과루인 비슷한 게 있는데. 응? 천합은 너무 비슷하게 갔다 야. 과루인의 뿌리인데 그거는 이제 진액이 많이 소모된 그 조열 그럴 때 쓰는 거고 폐를 직접적으로 보진 않아. 행인. 그 씨인데 그 진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변도 나가고. 그 마황탕에 보면 행인이 있죠. 진액이 있습니다. 바나만 쓰는 것보다는 행인 같은 게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 같이 쓰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자가 좀 노인이고 좀 많으면 그럴 때 이제 사삼 같은 거 같이 쓰면 좀 더 좋겠죠. 사삼이 그런 기체에는 다소간의 힘은 있지만 보약이야. 그래서 그게 젊은 사람이라든지는 별 힘이 없어. 같이 써주면 더 좋고. 그 페모 같은 거는 내가 폐물을 잘 모른다. 좀 공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그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맛을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처방이 그 무슨 뭐 청포 무슨 그게 있더라. 뭐 있는 그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지 뭐. 아는 것 중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 내가 좀 공부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폐만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삼, 갈금, 마황, 이런 행인, 강활, 창출, 시호, 황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잡습니다. 그래,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 그 이외에는 곁다리고, 보고 조금 더, 맞춰간 거. 근데 내가 이거 보면 산약이 왜 들어가는 건 모르겠어. 리비지사 하는데. 막는다고.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많이 들어가던가 최고. 그래, 12g.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이거 시오 있네, 시오. 시오 있네. 시오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시오가 들어간다니까. 간에, 섞고 시오. 근데 보고 한 얘기 아니대. 형님! 내가 한 얘기 아니다, 내. 텍사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 텍사 이거 왜 쓰는지. 지금 열 때문에 물이 계속 수분이 부족한데 어디 뺄 게 있다고. 내가 생각해. 자완 이런 건, 여러분들, 자완, 요 청패 배독탕 다 처방 있으세요? 그냥 한번 올려봐. 자완은 여러분, 오래된 기침. 오래돼가지고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마른 기침. 그럴 때 씁니다. 지금 이 당장에 지금 바이러스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완 좋겠다, 그지? 산약, 자완, 텍사.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한 거니까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어. 근데 이거 지실 어때, 지실? 식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지? 지금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당장 폐에 막 염증이 나가지고 하는데 식적이 있겠지. 있을 때는 좋은데 없으면 어쩔래?
이런 거 왜 쓰나 모르겠어. 이게 다 합친 거든. 처방 4개인가를 이렇게 음. 합친 처방이었죠. 그 다음에 습기가 있을 때는 곽향이라는 걸 쓸 수는 있는데, 곽향은 주로 설사할 때 씁니다. 설사할 때. 복통 설사. 있다. 귀찮아. 못 볼게. 백출, 이게 아마 이제 습형 있고, 이 발열하면서 이제 폐렴하는 거 이제 섞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세신. 여러분, 세신은 어떨 때 쓰냐면, 요 외감으로 따진다고 하면, 노인분들이 아니면 평소에 체력이 약한 여성분들이라든지 체력이 약한 남성분들이 몸살 감기할 때, 그러면 이제 신에서부터 이 따뜻한 기운으로 이렇게 몰아내긴 해야 되는데, 마황을 쓰면 너무 양기가 좀 소모될 것 같고, 그럴 때는 요 세신 같은 걸 쓰는 겁니다. 몸살, 오한, 몸살, 요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신의 특징은 건조합니다. 상당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폐렴이 됐을 때 세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쓰니까 아마 산약을 좀 쓰는가 봐. 내가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뭐 자세히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자완했고, 황금, 세신, 지실, 사간. 내가 사간을 잘 모른다, 이거. 저령, 택사 이런 거 보니까 이 설사하고 뭐 이런 환자들, 산약, 저령, 택사, 백출, 이거네, 그래. 곽향, 산복령, 상약, 택사, 저령, 백출, 곽향, 이거 전부 설사하는 사람이에요, 진피. 갖다 붙였구나, 이 두 가지 처방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폐렴, 열만 나고 할 때는 이 별로 조금 주의해야 될 처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혼자 한번 처방을 해봤어요. 일단은 마황을 많이 써도 되는데, 저는 폐렴을 환자를 본 입장에서는 이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액 유지가 가장 핵심이더라고요. 올려드릴까요? 지금 공개하면 안 되는데. 또 누가 욕할라. 이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복령, 사삼, 갈근, 수삼, 계지. 노인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마황, 작약, 건강부자, 행임, 강활, 창출, 시오, 황금, 감초. 이렇게 제가 처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젊은 건강한 사람이야 마황을 위로 올리고 황금 위로 올리고 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노인분들이 많을 테니 이런 식의 처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약들을 같이 쓰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수소 같은 촉촉한 약이랑 부자 같은 거 같이 쓰면 그런 따뜻한 성질들이 수산 같은 거 진액을 말려버리면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많이 써본 입장에서 뭐 수삼의 진액을 말리고, 참 수삼은 여러분들 먹어보면 인삼하고 다릅니다. 시원합니다. 수삼은 먹어보면. 그 다음에 수삼 1kg를 인삼으로 만들죠. 만들면 100g 됩니다. 그러니까 수삼은 예를 들어서 여기 6g 썼다 하면 실제 인삼으로는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순전히 수분 보충하려고 쓰는 거예요. 백호가 인삼탕처럼 수분 보충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게 뭐 부자가 한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먹어보면 압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처방해봤습니다. 아니요, 이제 분명히 열이 나면서 혈도 아마 혈열이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 같이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기운도 좀 진정을 시키면. 수삼은 잘 안 쓰죠. 저는 많이 씁니다. 네, 저는 많이. 아주 좋습니다, 수삼.
특히 수분 보충에 정말 좋습니다. 다른 어떤 약이 따라가기 힘듭니다. 예. 인삼의 효능에 수분 보충이 있죠. 근데 이제 확실히 인삼은 확실히 보기도 하고 기운을 좀 펼치는 이런 힘이 강한데 수삼은 그런 힘보다는 확실히 수분 보충을 하는데 기운이 처지도록 안 합니다. 맹문동은 조금 사람 먹으면 조금 처집니다. 기운 약한 사람은 설사도 하고 맹문동 먹으면. 근데 수삼은 사람을 막 뜨게 하지도 않지만 촉촉하게 하면서 절대 가라앉지 않아요. 이렇게 살 펴는 거예요. 한번 수삼 한번 써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진도 나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환자를 안 봐서 집사람 보고 내가 대구에 가면 한 달 정도 가면 대진해 줄 수 있나 했더만 우리 집사람이 돈은 누가 벌고 그러길래 내가 벌어야지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폐병 할 차례죠. 폐병. 네. 69페이지 폐병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경험을 생각하면 언제 한번 이 폐렴 환자 보겠어요. 저 병원에서 입원 환자 중에 폐렴 실제 한약 써본 경우 한 5명 되나? 대부분 이제 양약으로 다 커버를 합니다. 우리 일반 과장님들이 폐렴 뭐 양 한 방으로 할 생각도 안 하고 대부분 양약을 쓰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약을 써서 성공하는 경우는 5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잘 안 돼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실패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실제로 봤던 경험들이 무시 못하는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생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해보십시오. 뭐 병원 생활도 좋고 아니면 병원은 아니더라도 인턴 생활만 하시더라도 일반 로컬에서 보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폐병 보겠습니다. 폐병자는 천회, 역기, 견배통, 한출, 안 했나? 한출, 구음, 고슬, 비, 천, 행, 족, 개통, 허즉, 소기, 불능식, 이롱, 입건, 안 했나? 이거 안 했나? 니 없었지? 안 했다. 왜인 것 같지? 네네, 알겠습니다. 자, 폐고기 상력, 급식, 폐고기 상력, 급식, 안 들린다, 잘 안 들린다. 고의 설지. 폐는, 그래서 이제 기관지에 오면 자꾸 기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폐는 예민하기 때문에 긴장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얼굴 흰 사람들 잘 보세요. 되게 긴장 잘합니다. 저 같은 사람 되게 긴장 잘합니다. 예. 지금 이래 실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되게 긴장 잘합니다. 긴장을 한다는 건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죠? 뭐 형상의학 하신 분들 알겠지만 얼굴 흰 사람들 보중인기탕 써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방금 분명히 그 얘기 했습니다. 얼굴이 흰 사람은 긴장을 잘한다. 긴장을 했는데 보중인기탕은 이렇게 수렴시키는 약, 수렴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약이 황기, 인삼, 당기, 백출. 안 맞지 않나요? 근데 얼굴 흰 사람들 보중인기탕이 잘 들어요. 왜 그럴까요? 긴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긴장이라는 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얼굴 흰 사람들은 할 때에는 굉장히 열심히 어떻게 하죠. 에너지 방전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소위 말하면 지구력이 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퍼지기 때문에 환기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자,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퍼지는 게 오래된다. 뭐 어떻게 내가 어디 적어놓은 거 보고 있습니까? 차가워지기 전에 기운이 뜹니다. 자꾸 에너지 소모를 하죠. 처음에는 기운만 소모됩니다. 그런데 그 기운만 소모될까요? 혈이 소모됩니다. 점점 처음에는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 에너지만, 기운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지쳐요. 그 과정을 지치는데 또 해야 돼. 긴장을, 뭐 하려면 긴장해야 되죠. 또 지치고, 또 해야 되고, 지치고 하면, 정말 힘들 때 누가 시키면 짜증납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점점 되면, 깜짝이야. 호의. 이게 몸에 정열을 뺐습니다. 몸 안에 깊숙하게 있던 중요한 정열. 그래서 이 피부가 흰 사람들은 쉽게 마릅니다. 건조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열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우리가 지치면 피곤하다 자고 싶다 12시간 자야지 이래 되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잠이 안 와요. 자꾸 허혈이 떠가지고 분명히 피곤해서 퍼지는데 허혈이 떠 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희고 피부가 흰 사람들이 그런 식의 방향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차집니다. 자꾸 기혈이 자꾸 소모되고 하다 보니까 수렴시키는 맛은 없고 하니까 쉽게 차집니다.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제 폐고기 상력이라고 할 때에는 그 초반에 그 폐가 쌩쌩할 때는 고미를 가지고 빨리 싹 떠줘야 돼요. 그래 해야 기상력 되는 거를 탁 이렇게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욕수하니 급식산이수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부 흰 사람들이 자꾸 기운이 지친다는 거예요. 폐는 우리 가을은 얼마 없습니다. 기간이 곧 짧아요. 금방 겨울이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폐에 진액이 얼마 있겠어요. 근데 간, 신 이런 데는 가진 게 많습니다. 비 이런 데는 비는 더 많고 폐는 그딴에 건조한데 금세 하면 진액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게 퍼집니다. 그럴 때에는 빨리 수렴시켜야 돼요. 수렴. 처음에는 기운만 수렴시키면 되는 환기 같은 거 써야 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갈 때는 이제 오미자 같은 거 오미자 같은 거 써가지고 확실하게 수렴을 시켜줘야 돼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폐병자는 천회역기. 폐병이 있을 때에는 천회역기의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폐의 초반에 딱 문제가 생길 때에는 석고라든지 행인이라든지 그렇게 금방 반화라든지 금방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게 이제 상당히 소모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미자 같은 거. 제일 처음에 황금 뭐 이런 걸 썼다가 나중에는 이제 폐고기 상력 하니까 급식 고위 설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지치가면서 이렇게 폐고기 상력할 때에는 황기, 오미자, 작약 뭐 이런 걸 씁니다. 기침에도 작약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견배통. 견배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어깨 요 부분이 아픈 것도 있고 등,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팔, 요것도 전부 견배통이. 여기는 폐와 관련된 부위입니다. 등도 이거는 등이나 이런 건 기체죠, 기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찌꺼기들이 껴가지고 등 담결리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게 길경, 반화, 오약 이런 것처럼 행기지제 이런 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습기를 좀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견배통, 한출. 자, 이제 이 자꾸 한출은 이제 폐고기 상력의 부분도 있겠지만, 폐 욕수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이제 늘어지고. 이렇게 될 때는 수렴시켜줘야 돼요. 수렴시켜줘야 돼요. 네. 한출. 그래서 환기라든지 이런 걸 씁니다. 환기와 작약이 다 땀나는 걸 줄입니다. 그런데 환기와 작약의 특징은 환기는 기운에 관련된 약이고 작약은 혈에 관련된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게 그렇지 딱 그래 보이진 않겠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환기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염이 허여물건하니 지쳐가지고 땀이 어이구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작약을 쓰는 거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됐는데 막 땀이 줄줄줄 나는 거고 그럴 때에는 좀 혈을 식혀주면서 좀 땀을 수렴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기 허연 사람은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딱 제가 분리해서 설명을 했는데 분리해서 딱 그래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소모가 된다든지 좀 약간 더위를 조금 그런 게 이제 좀 포인트가 뭐냐면 땀이 나는데도 조금 덥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혈이 좀 끼는 거예요. 혈열이 좀 끼는 거예요. 환기를 쓰면서도 작약 같은 걸 같이 쓰고. 근데 이제 만약에 땀이 나는데 춥대요. 그거는 혈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구멍이 문제지. 그런 거는 환기를 쓰면서 이제 계지부자 이런 거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때는 작약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이 50대쯤 되면 이제 갱년기를 해가지고 땀이 막 후 나고 하면서 덥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식어가지고 춥다고 하고. 그렇게 나는 땀에는 작약 같은 걸 써야 됩니다. 환기를 쓰면서도 작약 같은 걸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방금 환기를 얘기했지만 별로 피곤하거나 그런 거 없으면 환기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으슬으슬 춥다 이러면 이제 모공이 살짝 열리면서 싹 한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게지 같은 걸 같이 해가지고 작약으로 수렴을 시키면서도 게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약과 게지의 조합이 또 그럴 땐 그렇게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출 됐고요. 구, 고슬, 비, 천, 행, 이 전부 다 다리입니다. 다리. 고관절, 음부, 무릎, 비골, 장단지, 정강이 전부 다. 여기의 병이 대부분은 음부이죠. 배꼽 이하의 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습기와 연관이 많죠. 원래는 이제 하지는 전부 습기와 연관이 많죠. 또는 간신의 어떤 정열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질문을 이제 한번 해보면, 동영아. 네. 여기 왜 폐가 나왔어? 폐에 왜 하체의 병을 이렇게 보라고 했지? 기운이 아래로 못 내려가고 지금 약간 위로 뜨는 거죠. 헐떡거리고 기침하고. 이거를 같이 붙여도 되고, 일단 그럼 우리 분리를 해보자. 분리. 왜 그랬어요? 아니, 괜찮아요. 촉촉해서 괜찮아. 우리 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무릎이나 이런 데 아프면 정열이 부족하니까 정열을 보충하는 쪽으로 우리 쓰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육미 이런 거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폐가 나왔을까요?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을 기운이니까 이거를 기운을 이렇게 잘 모아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게 어떤 이런 근육 같은 것도 움직일 때도 그런 어떤 습수가 어떤 팽창하고 그런 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기운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는 데 문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근데 환자보다 보면 이런 거 없더나. 다 아프다. 응? 아래쪽이 다 아프다. 아래쪽이 다 아프다. 물론 그런 환자들은 많지. 요도 해달라, 저도 해달라. 미치겠다. 어휴, 저 할매. 나도 진짜 침 4개만 딱 넣고 싶은데. 우리 임상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 백발 최호성 선생님. 할매들 중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무릎 아프다 뭐 일 하는데 기운이 딸리다 보니까 어. 배라고 하는 게 조금 뒤로 주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운은 뭐다? 활동하는 거예요. 움직임. 기운은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체는 전부 습병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습이 왜 하체에 있습니까? 활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활동이. 기운이 있어가지고 쭉 위로 좀 이래 올려주는 힘이 있으면은 그 습기가 별로 안 생겨요. 우리가 이제 그게 눈으로는 발이 붙는다. 대부분 발이 붙죠. 다른 데보다. 발이 붙는다고 하면 습이라고 우리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습이 맞아요. 그러면 습이 왜 생기냐? 정체가 된다는 거야. 정체. 활동이 안 되는. 특히 이제 우리 인체는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려주는 기운이 이렇게 올려주면서도 내려주는 이 기운들이 있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는 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매들 중에 그런 사람 없더나.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데 아이고 대다. 와 이래 되노 이런 사람 없더나. 그냥 여기가 묵직하면 아픕니다 이런 사람만 있더나. 습기 얘기만 하던가. 다리에 힘도 없고 대단 표현을 서로 사람 잘 안 쓰는구나. 기운이 없어요. 이래 사투리 자꾸 사투리가 나오네. 기운이 없어요. 이런 사람 없던가요?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 습이 분명히 맞는데 폐전결 한번 써보십시오. 그걸로 근본으로 낫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무릎병이 어찌 폐전결로 다 낫겠어. 그런데 다음날 분명히 좀 개운합니다 합니다. 이게 조금 돌아가면 그게 정열이 부족하면 정열도 좀 보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운이 없으면 못 돌립니다. 발바닥, 발목, 무릎, 예를 들어서 환자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데서도 뭐 맞고 옆에서도 다 맞고 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뭘 하냐면 조금 하다 보면 뭐 이게 침몸살 나고 뭐 아프고 뭐 별의별 나한테 첫날 왔는데 왜 침 맞아도 안 난다고 얘기할까 막 이래서 오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거에 이게 왜 그런 기운이 없으니까 조금만 하면 손기가 되니까 그렇거든요.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허리는 신이에요, 신. 엉치 아프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신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기운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신 해가지고 잘 안 듣는 경우가 없던가요? 난 너무 많던데. 그래서 하지질환에 폐에 관련해가지고 탁 해주면 처음에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이 얘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쭉 끌어올리는 이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폐위정격입니다. 폐전격 플러스 위정격. 하체 질환에. 아니면 폐전격 플러스 방광전격. 저는 재미 진짜 많이 봅니다. 그걸로 이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면 확실히 좀 가볍다고 해요. 환자분이.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간전격으로 가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무릎이나 이런 데 아파. 간전격 넣으면 안 좋대. 분명히 이 사람은 정열이 없어요.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기운이 없어가지고. 조금 살아나야지 조금 수렴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료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생각외로 많습니다. 한번 임상하시는 분들은 해보고,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운이 없으면 다리가 잘 안 떼집니다. 피부라면 잘 안 떼져. 너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할 나이는 아니야. 그런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비로 갈 때는 확실히 한쪽만 얘기하기보다는요, 양쪽 다리가, 양쪽 발다리가 이렇게 같이 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온다는 거는 확실히 무겁다, 둔하다, 이런 표현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게 좀 더 많습니다. 허즉, 속이 아시겠죠? 속이 하면 기운이 없는 거고, 불능식, 사람이 기운 없으면 호흡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천식, 호흡, 천식 이럴 때 의외로 보중익기탕이라든지 기제들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롱, 입건. 여기서 이롱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갑자기 이제 벌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확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롱, 기가 딱 막히는데, 그럴 때는 신에서부터 이제 갑자기 기운이 꺼서 떠가지고 충격이 돼서 꽉 막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통해가지고 하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미 그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움직이는 기운도 약하고 해서 이 폐를 보는 거지, 폐가 직접적으로 귀에 관련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행이 잘 안 되면 이제 이런 데가 마릅니다. 그래서 이게 건조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운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이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생과계로 무릎병에 환기 들어가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방풍탕, 대강활탕, 대방풍탕, 그 환기 들어갑니다. 생뚱맞게 무릎에는 육미 이런 것만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환기 들어갑니다. 대강활탕 맞나? 대방풍탕이 맞다. 나 이런 기가 막히게 나 기억 잘하는데. 맞아, 환기. 나 이런 거 내가 옛날에 봤거든. 자랑은 아니지만. 그 다음 숙지왕 들어가고 뭐 할 게야. 그러니까 정열. 그렇지. 그래. 환기, 부자도 들어가고, 그래. 인삼도 들어가고. 이 무릎, 그 학설풍입니다. 인삼이 웬 말이냐. 환기가 근데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외로 하면 그래서 하지 질환에 환기 쓸 일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은. 그래서 케이스 나갔던 그 애도 다리에 힘없다고 딱 신을 얘기하시던데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운이 없어요. 끝.